이게 지금 한국 경제 60년 사인데요. 이게 54년서부터 지금 최근까지 했습니다. 요 분홍색이 이게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 추세입니다. 일공화국 때는 4, 5% 하다가 오히려 경영, 특히 64년 이후에 점프를 해가지고 10% 넘게 가요. 이게 어디까지 가요? 87년까지 가요. 이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기간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시대는 나라 국가의 정신이 뭐냐, 경제의 정신이 뭐냐, 스스로 돕는 자가 성공한다 하면 된다. 그게 국가의 철학이고 경제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아까 그 조문 들어온 그 다음부터 민주화가 되면서 거꾸로요. 경제 성장률 내려가는 걸 보세요. 이게 지금 계속 내려가서 이제 2% 최근까지 하는 말이에요. 이거 내려갈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여야가 국회의원들이 싸우는데 여야 다르지 않다. 이 3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정권이 몇 번 바뀌었는데 여당, 야당이 뒤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한 정당도 이 문제를 제대로 얘기한 정당이 있느냐. 모두 다 뭘 얘기했어요? 경제민주화. 여러분 혹시 정치권에 조금만 가까이 가보신 분이 쉽게 알 거예요. 지금 야당도 사실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물론 본인이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 나가서 얘기하라고는 전부 다 이거죠. 재벌은 잡아야 되고 삼성은 때려잡아야 되고 대기업은 잡아야 되고 중소기업 도와주자. 그 중소기업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답이 뭔지 아세요? 못하는 중소기업 도와야 된다고 그러죠. 그건 틀린다는 거죠. 중소기업을 넣으면 잘하는 중소기업이 대접받아야지 그게 상식에 맞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네. 여러분 시장에서 여러분 하는 일이 뭐예요? 시장에서 물건 사죠? 잘하는 기업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재벌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중소기업 도와주자고 그러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정치인 하나 있어. 무슨 선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총장 한 사람 있죠? 그 사람 입만 열면 중소기업 총장한테 떠들죠. 돌아서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재벌 물건 좋아하는 사람이죠. 대한민국 정치인들 입 열면 전부 다 중소기업 하죠? 그러면 나가서 시장에서 중소기업 물건을 계속 사줘야지 그런 게 살아나지. 돈 지금 나눠준다고 돼요? N분의 1로 그것도. 잘하는 중소기업을 안 주고 못하는 중소기업 돈 나눠준다고 중소기업 살아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서 중소기업 물건 사줘야 됩니다. 아무도 안 사죠? 이게 시장의 이치예요. 여러분들 다 반중소기업자들인 거예요. 시장관. 그래서 그런 돌아서면 중소기업 얘기하면 안 된다. 중소기업, 잘하는 중소기업, 성과 좋은 중소기업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장의 이치입니다. 근데 그걸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게 뭐냐? 재벌은 작고 중소기업은 N분의 1로 중소기업이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30년 동안 했는데 불행하게도 중소기업에서 성공해서 대기업 된 데는 아까 얘기했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계속 할 거냐? 바꿔야 된다. 그런데 윤 후보라니 후보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첫째,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도 시장은 만능이라고 얘기하거든. 만능이 아니에요. 정부가 제도를 잘 만들어 정책을 잘 해야 돼요. 기업 육성 정책을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기업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앞장서 잘 돼야 나라가 잘 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성장과 분배 한 몸입니다. 난 무슨 뜻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저 철학과 제 이론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참 말이 된다. 땅 위에서 다 거지로 사는 사람 다 내려다가 기업 속에 와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소득 주고 분배 중산층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잘 되면 동시에 다 둘 해결되는 거지. 성장도 잘 되고 분배도 잘 되고 중산층 늘어나고 그럼 만사형통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이런 공정화 30%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게 정말 제가 우연이면서도 제가 앞으로 나라에 희망이 좀 있으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분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을 보면요. 이게 분배예요. 분배. 이게 높아지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분배가 가장 양호한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나라하고 많은 좌파들이 양극화니 뭐니 떠드는데 이건 아주 사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평가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만, 일본이 가장 소득 분배가 안정되고 좋은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고, 야, 그거 어떤 거 말이야, 무슨, 조선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 사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낮은 거예요. 제일 낮은 거, 주요 선진국 중에. 근데 이게 개발연대에 쭉 낮아지잖아요. 이게 언제? 90년. 이게 올라가요. 지난 90년인데, 90년 이후에 성장 계속 아까 떨어졌죠. 분배 계속 악화되고 있죠. 근데 어느 정치인, 어느 경제학자가 이거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 안 되는 거예요. 난 좀, 나도 뭐 대단한 사람 아니고 답 좀 해보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계속 할 거죠. 근데 마침 제가 그 후보의 수락 전설을 보면서, 이거 뭐가 좀 달라질래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됐다. 넘기세요. 넘기십시오. 이거 이제 뭐, 그 전에 나온 데이터입니다만, 전 세계 한 50여 개국을 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1960년대에서부터 80년대 말까지 성장과 분배가 어디가 최고냐 하는 거를 측정해서 만드는 표예요. 요 밑에는 상위 10%, 20%가 하위 20% 소득자보다 소득이 몇 배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은 분배가 악화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일로 가면 분배가 악화되는 거예요. 일로 가면 이제 1인당 평균 실질 소득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 맨 위에 리퍼블릭 코리아가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30년 동안 성장, 분배가 세계 최고야. 이게 89년까지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내려가고 오늘날 와서 전 세계 선진국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상황이. 그럼 그 사이 무슨 세대냐 이게. 그게 제가 아까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 넘기시다. 넘기시다. 이게 소득분배도 90년대부터 또 측정해보면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최근 와서 2010년서부터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건 뭐 소득분배, 재분배 좀 하고 그랬지만, 이건 추세화 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요즘은 이 데이터를 다 까지만 해서, 발표도 하고 조작을 해서 데이터를 쓸 수도 없어요. 어쨌든 90년대 이후에 분배는 계속 악화됐다. 그러나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학교와 모든 사람 분배를 개선하고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했다. 자,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거냐.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 반드시 답이 나올 것이고, 저는 여기 답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기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연대 어떻게 했냐. 첫째는 중소기업 중에 성공하는 중소기업을 계속 앞장서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 되는 거죠. 대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야. 수출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수출 많이 한 기업에 대출도 많이 나가고 정부 지원도 가는 것이죠. 그럼 수출을 해야 되는데 망하는 수출 못하는 기업한테 대기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웠다. 기업 부국이다. 그 다음 정치가 절대 오늘날처럼 경제정치에 개입 못하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뭐 했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치권은 절대 경제에 개입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가 잘 되는데 도움이 될까?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물면 그걸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지, 그 발목을 잡는 법을 국회가 자발적으로 만들지 않았답니다. 이게 포퓰리스트 정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공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정치의 경제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반대로 경제가 전부 다 정치화가 돼서 경제정책이라고 부를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정책은 우수한 기업이나 우수한 경제인이 또 대접받는 게 경제정책의 핵심 원리입니다. 지금 정책은 전부 다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수하지 않은 기업이나 정치인이, 개인이 대접받아야 나라가 잘 된다고 그러고 있으니 정반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돕는 자가 대접받아야 스스로 돕는 자가 더 많이 생기고 자주하는 국민이 더 많이 생기고, 그게 모두 다 동반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국민이 스스로 돕지 않고 자기 노력이 아니라 정부의 힘을, 권력을 이용해서 분배를 받고 소득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하는 그 나라는 절대 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절대 그 혜택에서 다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자주정신이 없이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자주정신을 키우느냐. 대통령이 나서서 나는 스스로 돕는 자하고 같이 가겠어.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게 우리가 개발연대 철학이었고, 그게
정부의 기본 그 정책 기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성과가 나왔고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룬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요. 그 이후에 길게 시간이 다 돼서 지난 30년 넘게 정반대 경제를 완전히 정치화하고 민주를 내세워가지고 경제의 이념을 다 죽이고 경제의 기본 원리를 스스로 돕지 않는 사람이 폼을 잡고 여러분 아시죠? 그게 좀 오늘날까지 하다 보니까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거다. 넘기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제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그러면 오늘날 현재는 그 소위 박정희 시대 이후에 반대로 했던 그 정책의 핵심 정책이 다 얘기되는 강하게.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도에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 걱정하는 내용이 다 이거다. 지금 정부는 막 반자본주의, 그 자본주의였던 사람은 반기업, 반시장, 완전히. 그리고 그동안에 이룬 기적 일부에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 정부가 계속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정말 조정이 올릴 겁니다. 여러분 자제분들 대학 졸업해서 일자리 구하기가 뭐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겁니다. 손장론이고 한평등화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도 안 나오고 수재도 안 나오고 인재도 안 나오고 정부한테 손 내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라가 그걸 조장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이걸 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이 정치권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대통령 죄송합니다. 이 윤호군지 뭐 이분 누가 되든 만일 제가 얘기한 것에 동감 안 되면 정치권 딱 되고 당신을 지난 30년 동안 한 게 뭐냐? 나는 반대하겠다 그래. 당연히 다 바꿔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경제의 기본 원리를 볼 때 경제가 살아날 길은 없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보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난 60년이고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자산 전체를 묶어서 60년 동안 성장률을 제가 비교를 했더니 이겁니다. 1980년까지 이 박정희 시대입니다. 연평균 40%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러니 그 룸펜이라고 하는 대졸자 실업자들이 일거에 다 없어진다네요. 대학만 졸업하면 너도 나도 데려가겠다. 이게 행복한 나라죠. 이게 동반성장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0 이후에 우리 외환위기 전까지는 한 16% 정도 썼어요. 뭐 그런 대로 괜찮아.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 이거는 3%가 안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새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어디서 일자리가 나오느냐. 훌륭한 교육을 시켜보면 뭐합니까? 쓸 사람이 있어야지, 쓸 사람이. 학생들한테는 온갖 포항때는 아이들 잔뜩 집어넣고 글로벌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좋은 나라 만들어준다 그러고 졸업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게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일이다. 하루빨리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넘기시죠. 그래서 아까 다 얘기한 겁니다. 넘기시죠. 다음에 오른손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제가 넘기시죠. 좀 더 갑시다. 넘기시죠. 그 다음 넘기시죠. 그 다음 시간이 있어요.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넘기시죠. 그 다음 앞 뒤로도 바꿔주세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더. 이 다섯 발까지 맞추라고 했던 거. 아니 딱 뒤로 하나 더 뒤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요, 중소기업을 잘하는 중소기업 순으로 줄을 세워야 돼요. 성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흑자를 내고 성장하는 기업한테 더 돈을 많이 줘서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건 시대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시장에서 그걸 반대로 하면 다 죽어요. 은행이 그걸 반대로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대기업은 지금 현재 대기업을 잡겠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대기업 숫자를 배로 늘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제가 상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대기업 수가 예를 들면 지금 30대 그룹에 해당하는 이 기업 수가 한 60개 뭐 100개 정도가 되면은 그 자연스럽게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고 이제 따라잡아야죠 이제는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중소기업에서 계속해서 대기업으로 성장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선순환이 돼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복지를 만들어내면 그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기적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싫으면 삼성을 다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말이에요. 학교에서 보면 우리 때만 해도 뭐 나이가 많은 형님들이 우리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공부 잘 하기 싫고 애들 못 살게 입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한다고 해결할 길이 없으면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요. 다른 방에서 같은 사람들하고 옆에 놓으면 운전 못해요. 힘센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다른 힘센 사람을 가져다 놓으면 경제는 만사형통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경쟁자가 옆에 붙어 있으면 함부로 아무 짓도 못해요. 내가 독점력을 행사하고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소비자한테 불리한 일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독점 기업이라는 것의 기본 정의는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소비자한테 비싼 값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다른 놈이 딱 버티고 있으면 죽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치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삼성이 많이 하나도 그걸 한다고 그러면 그 같은 삼성이 옆에 있으면 삼성은 절대 그 일을 못합니다. 이게 제가 또 예를 들까요?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못하면 미국에서 애플 보고 와서 공장 지으러 갑니다. 왜 못해요? 이렇게 해서 삼성급이 계속 생기면 자기네끼리 경쟁하면서 독점을 하고 싶으면 독점을 못하고 영원히 싸우다가 국민을 위해서 다 기여하고 모두가 잘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이치를 활용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제학자, 대부분의 정치인들 무슨 큰 놈을 잡아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옛날에 독일인이 이런 나라에서 다 실패한 정책들이에요. 경제력 집중을 규제해야 돼. 경제력 집중이 어려우면 또 다른 경제력 집중을 만들어라.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야지 기업의 문제도 풀리고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됐습니다. 제주도로 갑시다. 대통령의 그 일만 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제주도 얘기 안 하면 또 주변 때 잠깐 우리 할게요. 몇 1분만. 아, 예, 그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예, 한 5시 되기 전에. 제가 제주도 국제자유시법 만들기 전까지 좀 제가 기여도 좀 했고, 1987년에 제주도 개발개혁 재검토할 때는 제가 태계에 있으면서 많이 살펴보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제가 별로 부르는 사람도 공부할 기회도 별로 없어서 상세한 얘기를 나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큰 틀에서만 보면 제가 보기에 국제자유도시가 생긴 다음에 JDC가 생겼잖아요. 근데 JDC하고 제주도의 역할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JDC는 관광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수용하고 그 사람들 수요에 맞춰서 어떻게 관광객이 많이 오게 만들까가 그 JDC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게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그 제주도는 뭐예요? 지역사회 개발이에요. 지역사회. 그 발전에 더불어서 국민들이 피부로, 제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주도 지역사회 개발 문제를 계속 추구를 해나가야지 이 둘이가 서로 경쟁하면 안 돼요. 서로 싸우거나. 시너지를 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항 문제도 그렇습니다. 공항은 제주도에 가장 중요한 기본 인프라예요. 이거를 안 하면 제주도 관광만도 아무것도 안 되죠. 예컨대 이런 심각한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할 때는 그건 제주도 문제예요. 제주도시가 직접 이걸 챙겨야 된다. 그리고 뭐 이상한 뭐 만들어가지고 관광객 몇 명이 하는 거, 그 JDC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돈은 정부에서 가져다가 해라. 그러려고 JDC를 국가 공격을 만든 거 아니에요? JDC를 통해서 국가 자원을 가장 많이 가져다가 제주도에 열심히 관광객을 위한 일을 해라. 그 플러스 제주도민을 위하여 제주도 가겠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역할을 나눠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도지사하고 JDC가 자기 도지사 경쟁을 하는 것처럼 많이 보였어요. 정도면은. 아닌가요? 그런 게 협력이나 시너지를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유도시를 한다고 해서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이동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기업이 없어요. 사람과 상품과 뭐가 움직이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다 기업이 하는 거지.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경제학에서도
기업이라는 건 자본이나 노동이나 기술을 합쳐가지고 이거를 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법인격을 경제인격으로 인정하고 기업을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기업이 없으면요. 이게 아무리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본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중국에서 5억 원씩 해서 지금 영주권 주잖아요. 그 들어와서 뭐가 됐습니까? 땅값이나 올렸겠죠. 뭐 예를 들면. 그 돈이 기업을 통해서 들어와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올 때마다 제주 출신 기업인들이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주도가 만들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제주도가 이 제주대학 온갖 데 나오고 연 한 4, 5천 명 졸업합니까? 이 사람이 일자리를 제주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건 제주도의 책임이다. 그러려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들어오도록 하고 그리고 자생적인 기업이 성장해서 들어온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제주도 소자본하고 손잡아서 같이 하도록 하면 돼요.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삼성, LG, 재벌들 못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대문짝만하게 깃발 들고 싸우니 말이에요. 그 어느 기업이 들어오겠냐. 전 여기에 실패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삼성 못 들어오죠. LG. 우리나라 대기업 하나도 못 들어오죠. 그럼 누가 들어와? 중국에서 오지 그럼. 왜 싱가포르 기업이 와야 돼요? 이게 대체주 도민 책임이라고. 삼성한테 특혜 주자고 그러면 될까요? 특혜가 아니라 삼성이 역량이 있고 잘할 수 있으면 또 땅 와서 공짜로 쓰라고 해야지. 이번에 삼성이 미국 가서 하는 거 보세요. 이런 발상을 해서 제주도가 최고의 기업의 천당, 천국이다. 이렇게 해야지 제주, 대한민국 강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첨단 단지 같은 것도 그렇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JDC, 자유도시 시작한 다음에 다음인가 들어온 게 그래도 그나마 유일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각고한테 M&A 당했죠, 사실. 어떻게 되는 몰라. 그것도 대단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기업을 유치하고 성공시키는데 실패했다. 이게 잘 됐으면 도민들, 우리 애들 졸업하면 우리 제대로 별 문제 없어요. 얼마든지 가지. 이렇게 되면 왜 주민들이 제주 자유도시를 반대했을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조금 소홀한 건 아닌가. 기본적으로 말은 맞지만 이거를 합치면 이게 뭐냐? 이게 기업이라는 거를 경제학자도 그렇고 이게 머릿속에 안 가죠. 대한민국은 바로 그 기업을 일으켜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렸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그렇게 해서 제주도 이 출신 기업인들 계시던데 이런 분들이 신나게 좀 달리고 말이야. 삼성에 출자할 때 이런 사람 같이 해서 중소기업하고 좀 키워라. 중국은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을 한국 기업 데려다 놓고 기술 다 빼가고. 이렇게 해서 육지에서 말이야. 대기업들이 와서 사업도 좀 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면 시너지도 나오고 그랬을 텐데 그런 데서 우리가 조금 소홀했지 않을까 싶죠. 넘기세요. 그래서 이건 제가 평소에도 했던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관광 제주를 해서 세계 최고의 관광 자유도시가 되면 제주도 도민들이 또 이것도 핏부로 느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최면이 조금 충분히 노력이 또 도에서 미흡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우선 제가 영어 교육도시와 관련해서는 이거 영어 교육도시를 해외 나가지 말라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 와서 하라고 그러지만 왜 서울에 온 사람들만 서울의 사람들만 와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이 다 하면 안 돼? 그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이 영어 교육도시가 제주도 중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의 벤치마킹이 돼야 된다.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제주도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매년 여름 되면 영어 교육도시 들어가서 다 연수받고 말이야. 커리큘럼 다 바꿔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육혁신이 여기 일어난다. 이렇게 벌써 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제주도 교육계가 전교주 조성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하겠다고 그랬지 아마? 그러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주도에 영어 교육도시 가져다 놔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도민들이 여기에 공감을 잘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잘하는 제2세, 3세들한테 영어 교육 먼저 시키고 서울보다 더 제주도 가면 영어 잘 된다고. 죄송합니다. 사투리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그렇게 만들고 더 나가면 이제 영어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명한 특수 대학원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외국에서 제주도 좋은 환경에 와서 우리나라 좋은 상품의 특수 대학원에서 저 아이디어를 배워갈 수 있는 거. 예컨대 저 이런 걸 하면 제가 옛날부터 제가 이런 이 박정희 국제개발대학원 같은 거 만들어야 돼요. 사람 많이 알더라도 깃발 내걸고 하면요. 지금 후진국에서 배우고 싶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걸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내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은 이미 박정희 사라졌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내년에 박정희 학술원을 제가 세우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박정희가 세계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한국 상품입니다. 이 이상 더 상품 좋은 상품이 없어요. 이 상품 잘 팔아야죠. 세계에다가. 후진국의 생활운동 배운다. 경제발전 그 노하우를 배운다.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가 교육시킨다고 돈을 엄청 해외 쏟아붓는데 제대로 거기서 효과 본 나라가 하나라도 있나요? 여러분 전 세계 7, 80개국의 새마을운동을 전수하는데 제대로 해서 성공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조금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라가 뒤집혀야 된다, 나라가.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제가 보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우리가 또 민주화, 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첫 번째 나라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가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야 와서 공부 좀 해라. 반면교사도 있다. 대한민국 정치경제 특별대학원 해가지고 말이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제주도가 진짜 이걸 중심으로 교육도시로 탈바꿈 말씀하는 것이 한 가지 좋은 우리 주민들한테도 서비스가 되고 좋은 거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겁니다. 인류 기업이 오도록 해야 된다. 정부가 특혜를 주자고 누가 좀 정치하는 사람이 얘기를 좀 해야 돼. 아무도 입을 안 열고 얘기하면 저 재벌 앞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 앞집애가 돼서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돈 안 받고 챙길 거 챙기면 되는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분이 이 사람밖에 없어서 제가 좀 참 다행이라고 이제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공화 문제는 저는 저 이런 문제까지 제가 뭐 감히 얘기할 자격은 없습니다. 저는 공화를 처음 지을 때 그 유치 자문위원회를 제가 한 1년 했던가 이렇게 했어요. 제 주장은 절대 저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공화를 저 바닥으로 던들려라.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 비용이 많이 있는데 아이 봐. 지금 비용보다 훨씬 덜 들죠. 지역개발이라는 건요.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의 이해 갈등을 푸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걸 못 풀면 돈이 엄청 들어가고 심지어 아무것도 못해. 제가 말씀드린 제 느끼기에는 공항을 바다로 이렇게 해서 만든 그 비용 했다면 지금 그 비용보다 더 들어갔다고. 사회적 비용 엄청나잖아요. 주민의 갈등 이거 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돈 좀 들더라도 저기 일찍 했으면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건조구나 이런 기술자들이 하는 건 사회적 비용 별로 안 봐요. 계산할 수도 없어.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려고 상상도 안 해. 딱 정부에서 하면 되겠지. 되긴 뭘 돼요. 지역 사회 개발이라는 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데 이게 성공의 최고의 길입니다.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을 6년 동안 하면서 제법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지사람이 누구도 해결을 못해.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앞으로 이 제주도의 지역개발 문제는 정말 주민들 간에 치열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고려하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작한 거니까 뭐 다 힘을 합쳐가지고 특히 이거는 중앙정부가 더 역할을 해야 돼요. 적성을 나서가지고. 근데 그것도 잘 안 됐던 모양인 것 같지만 도저히 빨리 공항을 만들어서 첫 번째 이걸 잘 성공을 해내야 그다음부터 또 풀리지 않을까 싶고 외국에서 이제 기업들 관리하는 것도 너무 그게 약간 좌파적으로 말이에요. 이 자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뭘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뭐 특혜 줄 필요는 하나도 없지만은 자본이 와서 우리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진짜로 우리 기업으로 자리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그리고 우리 기업, 우리 제주도 출신 기업들이 거기에 같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역량을 강화해서 성공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좀 해나가면서 우리 대졸자들 제주도 출신 그 자식들 일자리 만드는 게 제주도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장님의 금과 옥조와 같은 그 강연 제가 한 눈도 팔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스럽고 좀 전에 저 말씀 중에 이거를 우리들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고 그래서 이걸 제주 포럼에서 이걸 전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걸 함께 좀 했으면 하는 먼저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미국에서도 그 LA 옆에 그 얼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얼바인 유니버시티가 UCLA를 능가하고 지원율이 높아졌습니다. UCLA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니 제가 UCLA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농담. 아니 제가 상대적으로 제가 LA 그 메이시 백화점 그다 도안의 메이시 백화점이 그 이상 메이시 백화점이 아니에요. 그러나 얼바인을 가면은 새로운 몰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얼마 전에 밴쿠버에 제가 출장을 갔을 때 거기에서 그 밴쿠버 시민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마존 본사가 들어온다. 이게 밴쿠버 전체를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거든요. 바로 지금 이사장님이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고 쿠알라룸푸르에 구글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국인을 제가 폄하하지는 않습니다만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신화개발이다 뭐 해가지고 개발하는 게 아니고 카지노다.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제주도에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카지노 벤치마킹 해가지고 카지노 좋다. 이런 단세포적인 것에서 좀 지향하고 제주도만을 가지고 있는 특화된 그걸 지정학적으로 잘 살려서 그 어느 정도 따라오지 못하는 제주도민들만의 어떤 그거를 여론으로 형성을 시키고 제주도민 전체의 어떤 플래닝을 만드는 그런 의식기획 운동을 병진하는 그런 제주 포럼이 되어야만이 진정 공정 상식 회복을 위한 제주도 일수의 바람이 일지 않느냐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 또 부동산 개발이 비정상이죠. 근데 앞으로 우리 또 지금 종부세란 재산 보유세 종부세가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제주도의 땅 투기 등등하고 아울려서 제주도의 발전에 엄청난 재해를 일으켜갖고 그 다음에 차기 정부에는 반드시 끼리끼리 나눠 먹는 식으로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서 청정에너지 제일 먼저 전기 자동차 만들다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고 저한테도 프로포즈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핵심 기술인 소형 원자로 이게 이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원자력 폐기물을 다시 리사이클링 하는 게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앞서 있는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하는 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 제주도에서 사실 청정 에너지 자원이 되어 있는 그 풍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주도의 발전과 에너지의 부분, 그 다음에 공항이라든지 공의 인프라 구축, 부동산 이걸 연계해서 우리 해박하신 이사장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대통령도 풀기 어렵겠는데. 글쎄요, 그 원자력은요. 저는 뭐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할 능력도 없지만 그건 이미 국제적으로 그 많이 증명이 되고 그 청정성이라든가 그 안전성은 많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정책의 전환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레이저하게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급하게 바꾸는 거는 아주 큰 문제는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이게 시험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 정부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 확신에 차가지고 진리가 있는 것처럼 진리는 없어요. 거기에 완전한 절대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뭐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만은 근데 이제 제주도하고 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부동산 문제는
우선 부동산 정책 자체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이게 좀 비나간다면 대한민국 정책의 핵심은요. 지금 보면 모든 사람을 임대인을 만들려고 그러는 정책이에요. 이거 대단히 잘못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임차인. 남의 집 사는 사람만 다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국민이 임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게 다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것이고, 어느 사람이 집 한 채 가졌다가 돈이 더 벌리면 하나 더 해서 임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집 하나 더 있다고 내가 사나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집도 가질 수 있고, 더 하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도 줄 수 있다는 이 임대인 만들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무도 그런 발상을 한 사람이 없다. 집 두 채 가지고 다 죽이려는데 세상에 집 두 채 가진 사람이 남은 집을 놀려서 쎄킵니까? 뭡니까? 다 남쓰게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지면 임대료 점점 낮아지고, 그게 다 모든 사람이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을 죽일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집 하나를 짓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하나를 잘 보유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같은 걸 다 줘야 돼요. 결혼할 때 집을 하나 사면 첫 번째 사는 집은 거래세 모든 걸 다 면제해주고, 그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돈 좀 벌어서 큰 집 옮길 때는 관련된 세 다 없애주고, 죽을 때까지 집을 키워서 자신은 세금을 아주 저렴하게 자기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능력이 있으면 자기 집을 하나 더 가지고서 남한테 임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뭐냐는 거 보면 내가 임차인이라는 게 무슨 자랑이야. 왜 임대인을 자랑합니까? 임대인이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다 임대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면 임대인은 나쁜 것처럼 얘기하니,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 싫다고 하는 거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바꾸면 이쪽은 되는데, 제주도에 지금 땅값 올라가고 그러는 거는 잘 모르겠어. 기본 메커니즘을 중국에서 와서 많이 샀다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많지 않다는 주장도 있고, 데이터, 팩트 자체를 잘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국내외 차별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가 가진 돈을 나와서 투자하게 하는 것 자체를 차별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국제자유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죄송합니다. 도정을 책임진 사람이라면 이런 것 같아. 여러분, 절대 땅 팔지 마세요.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계속 앞으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표현이 이상한데, 도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왜 이 땅을 이렇게 싸게 파노? 내가 계속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 사이클에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본 적은 있는데, 제가 정책적으로 당장 제주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별로 많이 해본 적이 없고요. 아까 삼성 얘기 잠깐 했는데, 미국하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의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싫어하고 기업을 싫어하면,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를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나 손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거고, 그걸 해외에 팔아먹는 꼴이다. 우리가 국내 기업을 못 살게 보면 그 기업은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해외로 다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일자리를 계속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치권이나 우리가 해온 이 주장의 논리의 인컨시스트, 이게 불합리성은 뭐냐면,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일자리 죽이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알죠? 우리가 삼성을 계속 조지면 이상하나. 삼성이 베트남처럼 가서 베트남 수출에 30%씩 하는 거지. 이 베트남 일자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야, 다 들어가. 자기네 기업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장을 할 때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중국 가서 한국 기업 다 조사해가지고 경기도에 다 들어와라. 이 유턴 기업법을 제가 만들었다고. 제가 써가지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온갖 특혜를 다 준다고 해야잖아요. 중국 가 있는 기업들을 국내 들어오게 하는 거. 해놓고 들어오니까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기업들이 사기당했다고. 지금 그 법이 말이에요.
유명무실해졌어.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행정부, 그 행정하는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야. 제가 그 아주 제가 망신을 당한 꼴이죠. 법만 쓸 때 제가 정말 기여를 했고. 그래서 경기도 뭐 이거 해준다, 이거 해준다 다 해놓고 저 공간에 들어가면 못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기업에 대한 상관을 바꾸지 않으면 일자리 아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뭐 베트남 지금 30%가 넘는 게 삼성이 하는데 그걸 왜 거기서 해야 되나? 제주도 오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말이에요. 뭐 제주도 땅이 좀 모자라겠지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답을 못 해줬습니다.